진딧물에게 구침을 박는다 그랬죠. 구침을 받고 EPL에 있습니다. EPL에 있으면 약제들 중에 이 진딧물에 맞추어서 섭식 억제를 하는 약이 있고 또는 빨리 잎에 침투되어 가지고 먹고 주게 하는 약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딧물 약들이 현재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약제들 아피도피로펜 해가지고 작년쯤에 나왔죠. 그죠? 베르시스란 이름으로 세피나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몇 년 전에 나왔는 설포사프로르 스트레이트로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트랜스폼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세 번째 그 이전에 나왔는 약제들 플로니카미드 해가지고 세티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약제. 그 다음에 이 밑으로는 사실은 뭐 한 10년 이상 되는 약들이거든요. 뭐 클로치아니딘, 이미다클로프리드, 뭐 코니도, 피카드, 그 다음에 모스피란, 뭐 아탈 이런 약들은 한 10년 이상 되는 약들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됐다고 안 듣는 약이 아니고 순서대로 제가 쭉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가장 최근 약제부터 시작해서 쭉 오래된 순서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하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또 어떻게 방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르시스하고 세피나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함량도 똑같고 똑같은 약인데 제형만 틀리겠죠. 그죠? 미탁 제거 분상성 액제다. 신규 개통의 가장 최근의 개통의 약제이기 때문에 진딧물에 대한 효과는 잘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없을 거고 여기에 보시면 작물 수축기 효과고 그럼 여기에 침달성이라든지 침투 이행성 부분의 약은 없죠. 그럼 이런 약은 그러면 관주는 안 됩니다. 연미시비했을 때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럼 연미시비하면은 침달성 침투이행성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잘 맞도록 살펴해 주시고 이거 진딧물에 많이 맞춰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약제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섭식 억제 효과니까 얘들이 딱 맞으면은 구침 박는 입을 막아버리고 굶어 죽게 하는 약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런 약제는 잎의 흡수는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약제 칠 때는 침달을 도와주는 거라든지 침투를 도와주는 보조제 사용하시면 더 좋을 약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트레이트나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설포사프로르라는 성분이고 함량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잎상이고 액상이면 거의 동일한 약제다 보시면 됩니다. 잎상이면 약간 그 가루를 뭉쳐놨는 거고 액상수화제는 물에 가루를 녹여놨는 거잖아요. 그죠? 요 약의 특징은 침투 이행성 및 침달성이 우수한 약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관주 처리는 가능한 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접촉도 및 소화 중독이니까 진딧물에 맞아서 죽이는 효과도 있지만은 침투 이행과 침달성이 강하기 때문에 얘들이 나중에 저백을 땡겨서 먹는 효과도 강할 수 있겠네요. 그죠? 요것도 약 나온 지 3, 4년 정도 됐다고 보면 이 약도 효과는 굉장히 있다. 진딧물 약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침달성이나 침투이행성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가분들께서 진딧물의密도가 많으면 30말 꾸준히 살포했었으면 한 10말 정도 물량을 늘려서 40말로 살포하는 게 좋고 그죠? 약은 각기 다른 약제를 겨우 살포해주면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밀도가 많은 지역은 관주 처리해 주시면 충분히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진딧물 약을 북치장군에서 지나간다든지 일반적으로 치는 경우만 친다든지 해버리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거라든지 얘들이 번식하는 그거를 따라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가뭄 들어서 외부의 밀도가 높으면 날라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잎에 골고루 묶고 충분히 흡수가 되도록 북치 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티스 플루니카마이드 하는 약은 이 세티스란 이름 외에만 똑같은 성분의 약이 쭉 있겠죠. 그죠? 그러면 플루니카미드 하는 약은 똑같은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함량이 10% 정도는 덜 있어야 된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런 약들은 제가 검증된 약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세티스 하는 이름으로 나오고 지금도 효과가 좋은데 어떠한 약이냐면 침투 이행성 및 침달성이 뛰어나다 관주는 되는 약이고 침투 이행성은 침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잎에 푹 치주면 좋고 그죠. 살포짓고 속효직 협접주의란 말은 굶어 죽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못 빨아먹게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약들은 농가분들이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난다고 느낄 수 있어요. 진딧물이 있어요. 구침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그 진딧물이 흡접을 했으니까 이 안에 물을 많을 거잖아요. 이 약을 처리했는데 이 부분을 말라지기는 게 아니고 입을 막아버리니까 더 이상 못 먹으니까 굶어 죽겠죠. 그죠? 굶어 죽을 동안 여기 있는 수분을 얘들이 살아갈 거잖아요. 며칠 이 마를 때까지. 그러면은 약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 이래 보시면 이래 느껴질 수 있지만 이미 이 약을 맞아버리면 입을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죽게 되겠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죠?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티스도 관주에도 굉장히 좋고 있네요. 이 농약은 처리 중 해충 협접 활동이 중단되나 죽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바로 살포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살포하시는 게 좋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한 번씩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잘 안 죽는다는 민원이. 그래서 이런 말을 적어놨는 거 보면 이 부분은 협접 제약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 약제들부터는 10년 이상 된 약제죠. 클로치아니딘. 요소부터는 니코틴 계통이라 해가지고 비슷해요. 똑소리라든지 비카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니도, 그 다음에 뭐 아타라, 모스피란, 이런 약들은 거의 사촌지간의 약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씩 변형되어서 나는 약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약들도 효과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 약들도 똑같이 먹고 난 다음에 마르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좀 효과 발현은 좀 늦게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두 개는 뭐 거의 같은 약이죠, 그죠? 한약도 똑같습니다. 그죠? 강한 침투 이행성을 가진 약제다, 그죠? 침투 이행성이 강하다근데 침다성은 없다, 그죠? 여기도 보시면 접촉도 및 소화 중독을 효과를 일으킨다. 넉다운 효과를 해가지고 진딧물이 딱 맞으면 모든 생육이 중단돼 버리는데 안에 있는 내용물로 며칠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 발현은 조금 늦게 보이지만은 약은 딱 맞으면 죽는 약이다. 그 다음에 코니도 계통은 뭐 원래 잘 하시기 때문에 큰 설명은 안 드리고, 이 약제는 침투현성이 강하고 약효력이 긴 약제다. 이거 관주 굉장히 잘 됩니다. 코니도 같은 경우에. 나머지 모스피랑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코니도나 모스피라나 이런 구분은 벌도성이 있냐 없냐 이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효과 부분 차이는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뭐 경련증상, 마비증상 나타난다 하고, 니코틴 아마이드 계통이다, 뭐 그죠? 신경에 작용한다. 여기도 보시면 해충이 완전히 치사하는데 1일 3일이 걸린다. 모든 진딧물약이 이런 말을 많이 나타내는 게, 얘들이 저백을 먹고 안에 물이 많기 때문에 이 물 말라가지고 까맣게 변하는데 시간이 한 2일에서 3일 정도 걸리거든요. 약을 쳐가지고 얘들이 아무것도 못 먹고 가만히 있어도 빨리 왜 오늘 쳤는데 내일 바로 안 죽어 있느냐,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항상 요래 특이사항에 보면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관주 효과는 굉장히 좋은 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타라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죠? 아타라 부분도 비슷한 부분이고, 이것도 관주 효과 좋거든요. 마지막 정리해드리면, 신규로 나와 있는 약제들 있죠, 그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베르시스라든지 세피나, 스트레이트, 트랜스폼, 세티스까지, 요까지는 연면 살포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세티스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당연히 등록사항 기준입니다. 그 농약에 보시면 등록 기준에 따라서 세티스부터 코니도, 모스피란, 아타라, 관주로 사용해 주시면 효과가 좋고, 요거는 관주를 하시고, 요거는 연면을 해주시고, 이래 주시면 흡처 매충을 예방하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피나는 유무기에는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유무 피해 주시고, 농약에 자세한 주의할 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농약 사시는 그 거래하시는 데하고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사용하시는 걸 제가 권장을 드리고, 진딧물 농약이 가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베르시스하고 세피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표명이 다고요. 스트레이트하고 트랜스폼도 아직까지는 이 상표명이 제가 다인 걸로 알거든요. 여기 다고. 그 다음에 세티스라 동일 성분의 약제들 이름 한 뭐 5개 이상 될걸요. 같은 성분의 약이 코니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 가지가 될 거고요. 모스피란 같은 경우에도 막 수십 가지 됩니다. 같은 성분의 다른 이름이. 나온 약들이 원체 오래됐기 때문에 나오고, 또 신규 약제들 외에 진딧물 약제는 또 특히나 뭐 이 약제들 플러스 그냥 요거 섞었는 거, 세티스 코니도 섞었는 거, 뭐 모스피란 뭐 트랜스폼 섞었는 거, 합제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수많은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할 것 같고, 여기에 제가 아까 나열해드린 이게 대표적인 약제들이거든요. 처음에 개발되어서 나온 회사의 상표명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방제하시면 충분히 방제가 되고, 관주와 연면을 동시에 해주시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면을 하시더라도 흡저 배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잎에 묻도록 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정상 양량을 정상 조리석에서 면적당 양량을 높여서 사용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진딧물의 생태 같은 경우에는 농가분들이 알기가 힘들거든요. 겨울에는 알로서 월동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르셨을 거고, 여름에는 알로를 안 놓고 바로 성충이 바로 유충을 낳아서 세대 기간을 빠르게 하면서 번식을 한다. 그리고 이게 산이라든지 하천에서 외부 유입되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면적이 이만큼 있으면 전체적으로 진딧물이 있는 게 어느 한 부분에 밀집되어서 살아가는 강하고, 왜냐면 저거들끼리 보호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진딧물의 껍질을 보면 굉장히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농약 대충 쳐가지고는 침투되기는 힘들거든요. 골고루 살포해 주시는 게 좋다. 그 있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꼭 표시를 해 두었다가 농약 치면서 좀 더 많은 양을 살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약 치는 데 가보면 사실은 밤에 저녁에 약 치면 약 치는 것도 힘들죠. 낮에 작업하시고 힘들죠. 밤에 약 치러 들어가 보면 있는 자리에 표시 안 해놓으면은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약을 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꼭 진딧물이라든지 흰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있는 자리는 자기만 알 수 있는 표시해놨다가 그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포해 주시는 게 효과가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추천해주는 약자가 예를 들어서 뭐 마법도 아니고, 한번 처가 안 되면 다시 한 번 더 노력하셔가지고 한 번 더 살포를 하시더라도, 물론 2번 살포하고 3번 살포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한 번만에 모든 게 끝나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농약을 꾸준히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접목을 잘 하셔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방지하시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농사 짓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저희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진딧물의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또 저희가 좋은 자료로 농가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